라인 메시징 플랫폼에 있어서의 HBase와 카프카의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그 활용 사례에 대해서 저 요시다가 발표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먼저 HBase와 우리 라인 메시징 플랫폼에 있어서의 활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늘 본론인 HBase와 카프카의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그 활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HBase와 라인 메시징 플랫폼에 있어서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2018년에 라인에 입사를 했습니다. 라인 메시징 플랫폼의 HBase 유닛이라는 팀에 소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라인 메시징 플랫폼의 서버 사이드의 기술 스택입니다. 라인의 서버 사이드는 복수의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을 자바나 스프링을 사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소스로서 레디스나 HBase, 카프카에 접속합니다. 우리 HBase 유닛은 라인 메시징 플랫폼의 서버 사이드에서 사용되어 있는 HBase 클러스터의 구축 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HBase에 대해서 패치를 개발하거나 업스트림의 패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HBase 클러스터의 운영뿐만이 아니라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어서의 HBase에 대한 데이터 접속 로직이나 스토리지 구현에 관해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HBase 클러스터는 하둡이나 주키퍼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HBase 클러스터를 위한 하둡 클러스터나 주키퍼 클러스터의 구축 및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에는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일레스틱 서치, 키바나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프로비저닝에는 엔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HBase 클러스터에 어떠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라인 메시징 플랫폼의 유저 정보, 유저의 디바이스 정보, 그리고 설정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유저 간의 친구 관계, 유저 간의 채팅이나 그룹의 메타 정보, 유저가 송수신하는 메시지 또는 유저가 메시지를 송수신하면 유저마다 샌드 메시지나 리시브 메시지라고 불리우는 이벤트, 우리는 이것을 토큰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벤트 정보가 HBase 클러스터에 저장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HBase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HBase는 하둡이나 주키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HBase 클러스터는 홀수의 컨트롤러 노드 그리고 수십 또는 수백 대 규모로 구성되는 워커 노드로 구성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주키퍼 쿼럼, 이것은 주키퍼의 네이머으로 우리는 컨트롤러 노드에서 이것을 작동시킵니다. 램 노드, 저널 노드, 데이터 노드는 각각 하둡 파일 시스템의 데이몬으로 램 노드와 저널 노드를 컨트롤 노드로 작동시키고 데이터 노드를 워커 노드로 작동시킵니다. 하둡 파일 시스템에서는 파일은 복수의 블록으로 분할되어서 데이터 노드상에 저장됩니다. 각 블록은 64MB, 128MB와 같은 단위입니다. 우리는 레플리케이션 팩터로 3을 사용하고 있어서 즉 같은 블록이 3개의 데이터 노드에 저장됩니다. 램 노드는 파일이 어느 블록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블록이 어느 워커 노드, 데이터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관리합니다. H마스터와 H리전 서버는 HBase의 데이몬으로 H마스터를 컨트롤러 노드로 작동시키고 리전 서버를 와카 노드로 작동시킵니다. 리전이라는 것은 HBase의 탭을 수평으로 분할한 단위로 H마스터는 각 리전 서버에 할당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접속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응한 리전이 할당되어 있는 리전 서버에 리퀘스트를 송신합니다.
각 리전 서버는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 노드상의 블록에 접속을 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리퀘스트에 응답합니다. 여기서 한 대의 와카 노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 경우에도 3개의 레플리카 덕분에 계속해서 하둡 파일 시스템상의 각 블록에는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한 노드상에서 작동하던 리전 서버에 할당되어 있었던 리전을 다른 리전 서버에 할당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리퀘스트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HBase의 쓰기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클라이언트는 쓰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응한 리전이 할당되어 있는 리전 서버에 리퀘스트를 송신합니다. 리퀘스트를 수취한 리전 서버는 리전마다 존재하는 메모리상의 데이터 스토어, mem스토어를 갱신합니다. 그리고 HDFS상의 왈 파일, write ahead 로그 파일에 추가로 씁니다. 이 왈 파일의 쓰기에 성공한 단계에서 데이터의 영석화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클라이언트에 응답합니다. 왈 파일에 쓰는 데 실패한 경우에는 mem스토어를 롤백합니다. mem스토어가 일정한 사이즈에 도달하든가 아니면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이 mem스토어의 내용을 HFDS상의 H파일이라고 불리우는 파일 포맷으로 플래시합니다. 여기서 이 리전 서버 A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경우 H마스터는 이 리전 서버 A에 할당되어 있었던 리전 1을 다른 리전 서버 B에 또다시 발당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HDFS상의 왈 파일이나 H파일에는 계속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만 메모리상의 데이터 스토어인 mem스토어의 내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리전 서버 B는 리전 서버 A의 왈 파일을 읽어서 리전 1의 mem스토어의 상태를 장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복구시킵니다. 왈 파일은 이와 같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HBase에는 클러스터 간의 레플리케이션의 기능이 표준으로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스 클러스터로부터 데스티네이션 클러스터로 리플리케이션을 셋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리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스 클러스터에서 리플리케이션을 셋업한 경우 각 리전 서버에서는 리플리케이션 소스라고 불리우는 슬레드가 기동합니다. 이 레플리케이션 소스는 HDFS상의 왈 파일을 읽어서 왈의 각 엔트리를 리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로 넘겨줍니다. 레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는 플러그업한 형태로 제공되어 있으며 표준 레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는 지정된 데스티네이션 클러스터의 각 리전 서버에 왈 엔트리를 송신합니다. 왈의 엔트리를 수취한 데스티네이션 클러스터의 리전 서버는 각 왈의 엔트리를 리플레이스함으로써 리플리케이션을 완료시킵니다. 데스티네이션 클러스터의 리전 서버에 대한 리퀘스트의 송신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리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가 사용하는 HBase 클라이언트의 리트라이 로직 이외에 레플리케이션 소스에서도 리트라이 로직이 구현되어 있어서 레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의 처리가 성공할 때까지 해당 왈 엔트리를 리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에 계속 보냅니다. 리플리케이션 소스는 마지막으로 리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의 처리가 성공한 왈의 엔트리의 로케이션, 이것을 리플리케이션 오프셋으로서 주키퍼상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이 리전 서버 A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우 다른 리전 서버, 여기서는 리전 서버 B가 주키퍼상에 저장되어 있는 A의 리플리케이션 오프셋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리플리케이션의 처리를 재개를 함으로써 빠짐없이 모든 데이터를 리플리케이션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리플리케이션의 셋업은 HBase의 관리 툴인 HBase 쉘 등을 사용해서 셋업할 수가 있습니다.
HBSC를 사용할 경우 에듀피아 커맨드로 셋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리플리케이션의 ID인 1, 이것을 디스티네이션이 되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리플리케이션을 도쿄 리전 내의 프로덕션 클러스터로부터 백업 클러스터에 리플리케이션 하는데 또 도쿄 리전으로부터 오사카 리전에 존재하는 디자스터 리커버용의 클러스터에 리플리케이션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플리션 엔드포인트는 플러거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왈의 엔트리를 로그에 출력하는 레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플러거블한 레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를 독자적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레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 인터페이스를 계승하는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레플리케이터 메소드를 오버라이트하여 이 경우에는 모든 왈의 엔트리를 로그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레플리케이터 메소드의 값은 레플리케이트 처리에 성공한 경우에는 true입니다. 이 레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레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의 클래스가 리전 서버의 클럽파상에 존재하는 상황으로 HBSCL의 에듀피아 커맨드로 이처럼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하고 리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의 처리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늘 본론인 HBase와 카프카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이 파이프라인을 2017년에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서는 2017년 당시의 상황과 이 파이프라인이 구축된 그 배경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2017년 당시 우리는 프로덕션의 클러스터에 HBase 0.90.6이라는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 해석을 위해서 스타츠 클러스터라고 불리우는 HBase 클러스터에 레플리케이션을 셋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타츠 클러스터는 다른 팀에 의해서 관리되어 있어서 이 클러스터의 HBase의 버전은 0.94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0.90.6이라는 버전은 2012년에 릴리스된 버전으로 2017년 당시 이미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당히 오래된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 당시 비교적 새로운 버전이었던 1.2.5라는 버전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1.2.5로 구성되는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서버로부터 오래된 클러스터와 새로운 클러스터 양쪽에 썼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클러스터로부터 새로운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복사함으로써 마이그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래된 클러스터에 쓰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통계 해석을 할 수가 있도록 새로운 클러스터로부터 스타트 클러스터에 리플리케이션을 셋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호환생의 문제로 1.2.5의 공식 레플리케이션이 0.94으로의 레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HBase의 버전과 그 릴리스 날입니다. 2013년에 릴리스된 0.96이라는 버전은 커뮤니티에서는 싱귤러리티라고 불리고 있어서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이 대폭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 릴리스된 1.0에서는 API의 클린업이 이루어져서 이들 버전을 넘나드는 통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1.2.5로부터 0.94로의 레플리케이션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스타트 클러스터의 레플리케이션을 못하면은 마이그레이션을 완료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레플리케이션의 문제를 우리는 HBase와 카프카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함으로써 해결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플러거블 레플리케이션의 엔드포인트 기능을 사용해서 독자적으로 정의를 한 레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가 월의 엔트리를 독자적인 프로토콜로 카프카에 송신합니다.
카프카로부터 와레 엔트리 데이터를 컨슈머한 리플레이어는 0.96의 HBase 클라이언트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스타츠 클러스터에 씁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카프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프카는 하브사브 모델의 인벤터 스트리밍 미들웨어입니다. 카프카의 데이터를 송신하는 프로듀서는 토픽을 지정하여 키 밸류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토픽은 파티션이라고 불리우는 복수의 단위로 나뉘어지고 있어 키로부터 파티션이 결정됩니다. 카프카로부터 데이터를 넘겨받는 컨슈머는 각 파티션을 서브스크라이브하여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구축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먼저 카프카에 송신하는 데이터의 프로토콜입니다만 HBase 0.914위 클러스터로의 리플레이어가 1.2.5위 클라이언트에 의존하지 않도록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해서 독자적으로 정의합니다. 정의한 데이터 구조는 와레 메타 정보, 여기서는 와레 엔트리 또 H로그 키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HBase의 변경을 나타내는 셀이라고 불리우는 데이터 구조를 정의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구조는 1.2.5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과 동일합니다. 카프카의 와레 엔트리를 송신하는 레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는 독자적으로 정의를 하여 카프카의 송신처인 토픽은 테이블 네임과 프리픽스, 서픽스를 사용해서 결정합니다. 카프카에 송신하는 키에는 리전의 식별자인 엔코디드 리전 네임이라든가 각 셀마다의 로키 등을 지정합니다. 와레는 좀 전에 정의한 프로토콜로 변환을 해서 이것으로 카프카에 송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카프카 리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의 셋업은 HBase 쉘과 에드피아 코맨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실행합니다. 좀 전에 정의한 카프카 리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 클래스명을 지정하여 카프카의 접속 정보나 클라이언트의 정보, 그리고 토픽명의 프리픽스, 서픽스를 지정합니다. HBase 0.914위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송신하는 리플레이어는 카프카로부터 와레 데이터를 컨슈머하여 그 와레 엔트리를 0.914위 뮤테이션으로 변환하여 0.914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지정된 클러스터에 쓰게 됩니다. 우리의 HBase와 카프카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일반적으로는 변경 데이터 캡처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파이프라인의 강점은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에 입각한 처리를 간단하게 실현할 수 있으며 또 HBase의 리플리케이션의 구현 그리고 카프카 덕분에 매우 높은 신뢰성을 실현합니다. 한편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비동기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필연적으로 딜레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그 변경이 발생한 시점에 다른 데이터나 칼럼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컨슈머 측에서 어글리게이션이 필요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파이프라인의 강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 우리 파이프라인의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처리를 어플리케이션 서버 내에서 구현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경우 HBase의 S기에 성공을 한 후에 그 정보를 카프카의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송신하는 구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몇 가지 우려할 사항과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HBase의 모든 S기 패스와 관련해서 카프카의 송신 패스를 추가할 수 있을지 하는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의 송신이 실패했을 경우 그때 레플리케이션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리트라이 로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점 그리고 리트라이 로직에 의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영향도 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으로서
카프카의 데이터 송신 중이나 리트라이 처리 중에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HBase 쓰기를 송신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우리 파이프라인의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우려사항과 문제점을 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HBase의 쓰기 패스에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이것은 레플리케이션 소스가 지정된 테이블의 모든 쓰기를 처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단순히 앱이나 레플리케이션을 셋업하기만 하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에 대한 리트라이 처리도 카프카 클라이언트의 리트라이 로직에 더해 레플리케이션 소스에 구현되어 있는 리트라이 로직 덕분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기간 카프카의 장애일 경우 서비스에 대해 퍼포먼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두에 소개한 주키퍼상의 레플리케이션 오프셋을 저장하고 리전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지라도 다른 리전 서버가 거기에서 레플리케이션을 재개하는 레플리케이션의 페일오버 덕분에 모든 HBase의 쓰기를 리전 서버에 장애가 발생을 해도 확실하게 카프카에 송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HBase와 카프카의 파이프라인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2017년에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이후 수년간에 걸쳐서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20개 이상의 테이블에 대해 이 파이프라인이 적용되고 있으며 데일리 피크의 경우 초간 120만 건의 왈의 엔트리를 카프카에 송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개발이 종료된 4가지 활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소개한 것 같은 레플리케이션과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활용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바와 같이 1.2.5라는 버전에서 0.94 클러스터에 대한 레플리케이션은 표준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증이 갖춰지지 않은 HBase 클러스터에서 케르베로스에 의한 인증이 갖추어진 시큐어한 HBase 클러스터로의 레플리케이션도 표준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준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레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리플레이어의 구현을 적절하게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레플리케이션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Base 이외 다른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데이터의 레플리케이션과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송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TiDB라고 하는 비교적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 평가를 하는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용 사례는 좀 더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가까운 활용 사례입니다. 유저 세팅스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저희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유저 세팅스 서비스는 유저별 설정 항목을 키밸류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를 메시징 플랫폼뿐만 아니라 사내의 다른 서비스에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유저 세팅스 서비스에 리퀘스트를 송신해서 그 유저의 최신 설정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서비스에 따라서는 유저의 설정이 변경된 시점에 추가 처리를 하고 싶다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는 이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HBase의 유저 세팅스 테이블의 왈을 카프카에 송신하고요. 그 왈을 컨슈머는 더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이 다루기 쉬운 데이터 포맷인 세팅스 이벤트로 변환을 해서 카프카에 송신합니다. 이 세팅스 이벤트를 컨슘함으로써
유저의 설정 변경에 따른 처리를 다른 서비스에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용 사례는 니어 리얼타임 통계 분석입니다. 라인에서 1년 중 데일리 피크의 3배에서 4배까지 리퀘스트가 버스트하는 시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신년 00시 00분 타이밍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케오메 라인, 신년 축하 라인이라는 문화로 알려져 있고요. 이 신년 때 모두가 라인으로 신년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퀘스트 버스트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매년 이 시기에 엄중한 경계태세를 깔고 있고요. 다양한 매트릭스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매트릭스 중 하나에 메시지 카운트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건수는 굉장히 중요한 매트릭스이고요. 다양한 컴포넌트의 부하가 이 메시지 건수에 비례해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 건수를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그리고 실시간에 가까운 형태로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초간이나 100m초 별이라고 하는 타임 레인지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에 가깝다라는 것은 수초의 딜레이에서 이러한 정확한 매트릭스를 관측할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 메시지 건수의 매트릭스를 위해서 저희는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유저가 메시지를送신하면 send message라고 하는 이벤트를 HBase의 오퍼레이션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HBase의 오퍼레이션 테이블을 카프카에 송신하고 이 send message의 건수를 카운트하는 컨슈머에 놓습니다. 이 컨슈머는 send message 타임 스탬프를 바탕으로 100ml초와 같은 버킷으로 건수를 카운트합니다. 그리고 이 건수를 일렉스티서치 쪽으로 송신해서 저희는 그라파나상에서 가시화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매트릭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2021년 신년 때 샌드 메시지 건수입니다. 일본과 대만, 태국과 같은 각국이 신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리퀘스트가 버스트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00시 00분 타이밍 때 약 4배로 리퀘스트가 버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이건 11시 59분 50초부터 00시 1분까지 매트릭스인데요. 00시 00분 3초 타이밍 때 약 40만 건의 메시지가 송신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ml초와 같은 타임 레인지로 살펴보면 이러한 모양을 띱니다. 이러한 정확한 매트릭스가 수초와 같은 딜레이 내에 모든 개발자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활용 사례를 보면 어뷰저 검출이 있습니다. 라인 메시징 플랫폼 상에서는 다양한 어뷰저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러한 부정 유저의 검출을 실시합니다. 특히 영석화 스토리지인 HBase라는 관점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대량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어뷰저의 부정 유저의 패턴이 크리티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디스크 유시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HBase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HBase의 퍼포먼스가 악화되면 굉장히 많은 유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부정한 대량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정 유저를 검출하기 위해서 저희는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유저의 검출을 하고 싶은 테이블의 왈을 카프카에 송신하고
이 와를 컨슘하는 컨슈머는 1분이나 1일, 2주간과 같은 타임 레인지로 유저별로 쓰는 것을 카운트합니다. 그리고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당사가 OSS에서 개발하고 있는 설정 레포지토리 상에 저장된 페널티 조건에 따라서 부정한 유저의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검출된 부정한 유저는 사내 페널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콤포넌트로 통보가 되고요. 저희의 HBase 클러스터 상에 유저 페널티와 같은 데이터가 저장된 테이블에 유저의 페널티가 저장이 되고 라인의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이 페널티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한 유저의 리퀘스트를 차단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HBase와 카프카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활용을 확대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는 세컨더리 인덱스 또는 Materialized View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컨더리 인덱스와 인크리멘털 백업이라고 하는 향후에 검토하고 되고 있는 활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세컨더리 인덱스에 대해서입니다. HBase는 일반적인 인덱스, 즉 로우와 컬럼과 같은 키에서 밸류를 룩업하는 인덱스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밥과 친구가 됐을 때 이때 앨리스를 키로 잡고 밥을 밸류로 삼는 레코드를 HBase상에 저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앨리스를 키로 삼고 밥을 룩업할 수 있지만 밥에서 앨리스를 룩업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밸류에서 키를 룩업하기 위한 세컨더리 인덱스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치 페닉스라는 것은 HBase상에서 SQL을 구현하는 미들웨어인데요. 이 아파치 페닉스는 이 세컨더리 인덱스를 기능의 일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치 페닉스는 SQL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존재하거나 단순히 세컨더리 인덱스만을 위해서는 오버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세컨더리 인덱스를 위해 레디스와 카산드라와 같은 미들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몇 가지 이유 때문에 HBase상에서 세컨더리 인덱스를 실현하고자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컨더리 인덱스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 기술로서 파이프라인 활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키밸류 형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밸류에서 키로 변환을 시키고 HBase상에 되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밸류에서 키를 룩업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지는데요. 이러한 기능의 실현의 요소 기술을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활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크리멘털 백업입니다. 우선 먼저 HBase의 인크리멘털 백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HBase 인크리멘털 백업은 먼저 풀 백업, 완전한 백업을 취득하고 HDFS나 아마존 S3와 같은 스토리지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크론 잡 등을 갖고 정기적으로 인크리멘털 백업을 취득합니다. 인크리멘털 백업의 취득은 MapReduce 잡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WAR 파일을 읽고 이걸 H 파일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이 H 파일을 인크리멘털 백업으로서 스토리지상에 업로드합니다. 이 HBase의 표준 인크리멘털 백업에는 몇 가지 페인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우선 먼저 MapReduce 잡을 움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에 대해 불필요한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크리멘털 백업을 취득하는 동안 WAR 파일에 삭제를 할 수가 없고 크론 잡이 기동하는 간격 시에 모든 WAR 파일이 클러스터상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시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크리멘털 백업에서 복원을 시킬 때도 페인 포인트가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T 이후에 버그가 릴리스되었고 이 버그가 릴리스됨으로써 데이터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버그가 릴리스되는 시점까지 데이터 되감기를 하고 싶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풀 백업과 T1, T2의 백업에서 테이블을 복원시킬 수 있지만 T2에서 버그가 릴리스 될 때까지의 정상적인 데이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크리멘털 백업을 취득할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완전한 백업이 되는 스냅샷을 취득하고 스토리지 상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war를 컨슈머는 컨슈머가 그때그때 스토리지 상에 war를 업로드합니다. 더 고속으로 데이터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일정 간격별로 war를 H 파일 형식으로 변환시킵니다. 그 결과 인크리멘털 백업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페인 포인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크리멘털 백업에서 리스토어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버그가 릴리스된 시점까지 직전까지 리스토어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경우 풀 스냅샷과 T1과 T2의 인크리멘털 백업에서 테이블을 복원하고 T2에서 버그가 릴리스 될 때까지의 war를 리플레이함으로써 데이터 로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테이블 리스토어를 실시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개발한 HBase와 카프카의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활용 사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희는 라인 메시징 플랫폼상에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저희 파이프라인은 HBase의 war과 레플리케이션과 같은 HBase의 구조를 사용해 구축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에 의거해 처리를 하기 위한 굉장히 신뢰성 높은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4가지 실제 어플리케이션과 향후 검토 중인 2가지 유스케이스를 바탕으로 이 변경 데이터 캡처가 어떠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꼭 여러분들 서비스에서도 변경 데이터 캡처를 실제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